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기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는 제가 예전에도 실제로 봤던 모델 중 하나인 1995년식 미쓰비시 이클립스라는 모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긴장해서 1955년이라고 말실수를 한 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모델은 1995년식 미쓰비시 이클립스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국내에서 이 차를 실제로 봤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국내에서 이 차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비록 빨간색 모델이었지만 되게 멋있었습니다. 저도 이 차를 그때 당시에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저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때 당시 이 차를 실제로 봤다는 게 정말로 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왜냐? 이 차가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연식도 오래됐고 게다가 좀 그때 당시 일본 차들이 많지 않았을 때라 좀 그래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보기 힘든 모델이었어요. 요즘 JDM들이나 뭐 클래식카들이 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연식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폐차되거나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차를 저도 그때 당시에 보게 된 게 상당히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차의 한 세대 이후 모델은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때도 한번 봤었어요. 이 차의 한 세대 이후 모델인 이클립스 스파이더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호텔 앞에서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서 아시다시피 그때 호텔 앞에서 이 차의 한 세대 이후 모델 또한 제가 포스팅 한번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 차의 한 세대 이후 모델도 한번 그때 해외여행 때 봐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이캐스트를 구해보고 싶어 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한번 이 모델을 구해보고 싶어 했으나 매번 너무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좀 쉽게 접근을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모델이 가격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좀 쉽게 접근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큰 마음 먹고 이 차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이 브랜드 걸로 많이 출고를 했었죠. 이 다이캐스트 제조사 같은 경우는 자다토이즈 제품이고, 그래서 이 모델은 자다토이즈 분노질주 시리즈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출고했던 마츠다 RX-7 베일사이드나 아니면 혼다 S2000 같이 이 차도 자다토이즈 분노질주 시리즈 중 한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다토이즈 분노질주 시리즈에 토요타 수프라도 있지만 이 모델도 분노질주 시리즈 중 한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 차의 실차 스펙을 설명하자면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차의 실차 스펙을 설명하자면 이때 당시 미쓰비시라는 브랜드 자체가 현대랑 많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현대랑 부품이나 엔진 그런 걸 많이 공유해서 전체적으로 현대차랑 많이 비슷했어요. 엔진 성능이면 엔진 성능, 부품이면 부품 등 전체적으로 현대차랑 많이 비슷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 현대가 미쓰비시의 기술 제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 현대차 부품들도 거의 대부분 다 미쓰비시 부품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현대차들이 되게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당시에 현대차들이 되게 내구성이 좋았어요. 물론 요즘 것도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8, 90년대 현대차들이 되게 내구성이 좋았던 걸 상당히 저도 기억합니다. 왜냐? 진짜 저희 부모님 옛날 차도 현대 소나타2라는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되게 상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타고 다닐 만큼 그래서 상당히 내구성이 좋았던 걸 개인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일단 이 미쓰비시 이클립스라는 차의 엔진은 현대 소나타 3나 2에도 들어갔던 엔진과 똑같이 시리우스 엔진입니다. 현대 소나타 2나 3에 들어갔던 엔진과 같이 시리우스 엔진을 적용해 주었고, 그리고 이클립스 모델들은 웬만해서 전륜 기반 4륜 모델을 쓰고 있어요.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 방식을 쓰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클립스만의 그러한 매력적인 그러한 디자인도 보이는 것 같아요. 비록 이 차가 후륜 구동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륜 기반 4륜 차치고는 약간은 좀 후륜 구동 느낌도 나는 디자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전륜 구동 차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후드라인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차의 후드라인도 전륜 구동 차량 치고는 뭔가 후드라인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4륜구동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이클립스 트림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트림 모델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클립스가 기본 트림이 전륜구동에서 시작한다면 최상위 트림은 4륜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쓰비시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최상위 트림이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는 이 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 미쓰비시 이클립스에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역시 자다토이즈 제품답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역시 자다토이즈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진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지만 단차가 전혀 없어요. 헤드램프 쪽에도 보시면 단차가 없이 깔끔한 마감 디테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비록 약간 고무 재질이라 좀 약간 불안불안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사이드 미러 구현도 상당히 깔끔히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약간 고무라는 점에서 좀 불안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사이드 미러가 고무 재질로 깔끔히 구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스포티한 차인 만큼 상당히 라디에이터 그릴도 상당히 낮게 있습니다. 좀 스포츠카에 걸맞게 라디에이터 그릴도 상당히 범퍼 하단에 있는 게 인상 깊어요. 역시 스포츠카에 걸맞게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도 상당히 범퍼 하단에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이런 후드 라인의 블랙 포인트, 역시 이런 후드의 이런 블랙 포인트도 상당히 되게 멋있어요. 이 차를 좀 약간 영화에서 나왔던 모델은 좀 개조된 모델이라 좀 이렇게 후드에도 블랙 포인트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인상 깊고요. 그리고 전면부에도 약간의 데칼이 있습니다. 역시 이 모델은 순정 그대로 모델이 아닌 약간 외부 튜닝을 거친 모델이라 좀 데칼이나 그런 부분적인 포인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드에도 이런 데칼이라든가 전면부 쪽에도 이런 데칼 등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일반 모델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튜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자,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상당히 미쓰비시 이클립스만의 멋을 잘 살려주었긴 했는데, 좀 약간 좀 후륜구동 차들에 비해서 좀 차체가 높아 보이는 건 아쉬워요. 제가 이전에 만나봤던 자다토이즈 제품 분노이즈 좀 후륜구동 차들 라인업에 비해서 좀 차체가 높아 보이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좀 이건 좀 약간 낮게 좀 세팅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전에 출고기를 찍었던 마츠다 RX-7 베일사이드나 혼다 S2000 같이 조금 더 차체가 낮았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토요타 수프라나 뭐 S2000 아니면 RX-7 베일사이드 같이 차체가 조금 더 낮았으면 스포티한 느낌을 더욱더 잘 살려줬을 것 같은데, 좀 차체가 살짝 높은 게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차체만 조금 더 낮았으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측면부의 데칼 프린팅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에요. 역시 좀 튜닝카에 걸맞게 이런 측면부의 데칼 표현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데칼이 전혀 까진 데가 없이 잘 마감이 되어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게 느껴지네요. 데칼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진짜 까진 데가 하나 없죠. 역시 튜닝카드 모델이지만 이렇게 데칼 하나도 까진 데 없이 실제 분노질주 나왔던 모델과 비슷하게 잘 구현을 해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데칼도 까진 데 없이 깔끔한 마감 디테일에다가, 그리고 휠도 이 미쓰비시 이클립스의 순정 크롬 휠을 적용해 줬어요. 영화에 나왔던 모델과 비슷하게 이 순정 크롬 휠로 디테일하게 적용해 준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런 데칼 프린팅도 상당히 진짜 디테일한 느낌을 잘 살려주었네요. 자, 그래서 한번 후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램프 역시 마찬가지로 클리어 파츠입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랑 마찬가지로 후면부의 리어램프 또한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이런 90년대 JDM 스포츠카들의 멋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T윙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일단 이런 스포츠카들에게 GT윙이 달린 이유는 조금 더 다운포스를 발휘하기 위함이에요. 스포일러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적인 멋 때문에도 달리는 게 약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가속했을 때 좀 다운포스를 발휘해주기 위해서 이런 스포일러가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스포일러가 설계된 이유는 조금 더 다운포스를 위해서 이런 스포일러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스포일러 디자인도 진짜 이뻐요. 역시 미쓰비시 이클립스니까 이런 스포일러도
개인적으로 어색하지 않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미쓰비시 이클립스니까 이러한 스포일러 튜닝도 상당히 잘 소화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역시 그리고 싱글 배기구까지 크롬으로 디테일하게 잘 살려줬습니다. 역시 이렇게 싱글 배기구까지 보시면 크롬으로 상당히 고퀄리티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네요. 역시 이런 싱글 대포배기라고 하죠. 일단 이런 배기구 디자인을 싱글 대포배기라고 하는데, 이런 대포배기 디테일도 상당히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번 엔진룸도 보시면요, 이 모델은 비록 전륜 기반 4륜차지만 그래도 엔진룸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배치된 것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재현해 주었고,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소나타2나 소나타3가 썼던 엔진과 똑같이 시리우스 엔진을 적용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 시리우스 엔진까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비록 이 차가 전륜 기반 4륜 차라는 걸 감안해서 상당히 이런 엔진룸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는 이 엔진룸 디테일도 상당히 실차 느낌을 잘 살려줘서 마음에 듭니다. 이 차가 개인적으로 전륜 기반 4륜 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엔진룸 퀄도 실차랑 비슷하게 잘 재현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한번 트렁크 쪽을 열어보시면 약간 기존의 90년대 일본 차들 방식으로 이런 트렁크를 했습니다. 90년대 일본 차들 방식의 트렁크 방식을 적용해 줬고, 그리고 한번 트렁크 내부로 보시면요, 트렁크 내부에도 소화기나 니트로 가스통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좀 튜닝카인 만큼 이렇게 소화기라던가 니트로 가스통 디테일까지도 상당히 훌륭히 잘 재현을 해주었네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마츠다 RX-7 베일사이드나 토요타 수프라가 생각나는 그런 니트론 가스통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역시 분노의 질주 영화에 빠질 수 없는 이 니트로 가스통 디테일도 잘 재현해준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분노의 질주 영화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니트로 가스통 디테일까지 상당히 잘 재현을 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은 도어도 열려요. 역시 24 스케일답게 도어도 열리니 한번 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 디테일도 보시면요, 역시 내부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역시 1대 24 스케일 모델답게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요. 역시 스포츠카에 걸맞은 약간의 버켓 시트나 그리고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내장재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게 훌륭히 잘 재현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실내 디테일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내 퀄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차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영화상에서 이 차를 실제로 봤었을 때 영화에 나왔던 내부랑 거의 흡사하게 잘 재현을 해준 것 같아요. 영화에 나왔던 모델과 똑같이 이런 내부도 다이캐스트의 분위기 있게 잘 살려준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특히 역시 스포츠 쿠페에 걸맞은 이 버켓 시트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습니다. 역시 스포츠 쿠페만의 멋이라 할 수 있는 이 버켓 시트도 인상 깊었고,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클러치나 브레이크, 엑셀 등 전체적으로 수동차만의 매력을 잘 살려준 이런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번 운전석 쪽을 보시면 진짜 운전석 쪽 내부 마감도 정말 좋아요. 스티어링이면 스티어링, 실내 내장재면 실내 내장재까지 전체적으로 실내 분위기를 상당히 잘 살려주었고, 조수석 쪽에서도 봐도 조수석 쪽에도 이런 대시보드나 그리고 실내 내장재까지 전체적으로 실내 분위기를 잘 살려줬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실내 분위기 어느 정도 잘 살려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이 정도로 실내 퀄리티가 역시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자다토이즈 제품들을 모아왔는데 예전 모델들보다 확실히 요즘 나온 자다토이즈 제품이 조금 더 실내 퀄리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미쓰비시 이클립스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에 대해 느낀 점은 역시 전체적으로 아쉬운 건 없어요. 자다토이즈 분노질주 시리즈 제품답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딱히 없지만 좀 약간 차체가 높아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다른 분노의 질주 시리즈 제품들하고는 다르게 살짝 차체가 높아 보이는 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야외 촬영도 해봤는데 좀 살짝 차체가 높아 보이는 느낌을 제외하고는 크게 아쉬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뭐 전면 보면 전면도, 측면부의 바디라인이면 바디라인, 그리고 후면부의 스포일러나 테일램프, 그리고 이런 배기팁 디테일도 훌륭했고, 그리고 엔진룸을 한번 보시면 엔진룸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엔진룸 퀄리티도 상당히 디테일했고, 그리고 트렁크 쪽에도 보시면 트렁크 쪽에 이런 니트로 가스통이나 소화기 디테일도 진짜로 훌륭하다, 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를 보시면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내부 재현도 잘해줬어요. 확실히 좀 저가형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부 재현도 상당히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버켓 시트면 버켓 시트, 뭐 실내 내장재, 스티어링, 그리고 수동차인 만큼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재현을 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쓰비시 이클립스 다이캐스트 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